안녕하세요. 세일즈포스 컨설팅 파트너 i2max에서 비즈니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신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 떨리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 DMS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DMS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키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DMS 세션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7년 동안 DMS를 구축하고 고도화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DMS 시장에 아직도 현존하는 페인 포인트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일즈포스와의 협력을 통해선 더 혁신적인 DMS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 하에 더 정밀하게 설계된 DMS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저희 솔루션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강력한 솔루션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컨텐츠는 DMS 소개를 시작으로 트렌드, 그리고 시장의 페인 포인트와 솔루션, 그리고 저희 오그를 통한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도입 효과와 넥스트 스텝 이후 Q&A 시간을 마무리를 하면서 시연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DMS란 딜러들의 활동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OEM과 딜러라는 용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단어 정의를 하자면 OEM은 본사나 판매법인, 제조업체가 될 수 있고, 또 딜러들은 이제 지점들, 브랜치들이나 리셀러, 디스트리뷰터나 기타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OEM 중심의 DMS 시스템입니다. DMS를 가용할 수 있는 산업은 정말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해양 및 보트, 가전제품, 타이어, 자동차, 트랙터, 의료기기, 오토바이, 산업용 장비, 건설 및 중장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DMS를 가용할 수 있는 산업이 많기 때문에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시장 규모는 2022년도까지 약 80억 달러였습니다. 하나로 따지면 약 10조 정도 되는 규모였고 나쁘지 않은 성장세였죠. 그리고 2023년부터 2033년까지는 약 140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 약 20조 원의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DMS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업들은 더 이상은 수작업이나 정통적인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의 경험이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그리고 법률이나 규제 요구사항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GDPR 같은 데이터 보호법규가 생겼고, 금융서비스 부문에서는 KYC나 AML 같은 데이터 보호법규가 이제 강화되고 있죠. 그리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필요성,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AI 또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은 비즈니스 전략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더 나은, 더 좋은 DMS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DMS를 원할까요? DMS 트렌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DMS 시장에서는 온프레미스 기반인 하이브리드와 전용 원격 서버 기반의 DMS가 총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클라우드 기반의 DMS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채택률이 높죠. 그리고 조직 내의 데이터를 모두 한 곳에서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정보의 가시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CRM을 품은 DMS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사실상 DMS 시장에서 CRM과 DMS를 품은 건 많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각각 제공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세일즈포스 협력사로서 CRM을 품은 DMS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죠. AI와 머신러닝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딜러들의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는 OEM 측의 관리를 대폭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OEM과 딜러가 각각 단절돼서 일했었죠. 그리고 모듈도 판매, 서비스, 부품, CRM 모듈이 모두 파편화돼서 업무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정확한 ROI 산출도 어렵고 데이터의 일관성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DMS가 단순히 딜러를 관리하는 도구를 넘어서서 OEM과 딜러가 긴밀하게 협업을 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360과 같은 툴을 이용해서 협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i2max에서 출시한 DMS는 타 경쟁사 대비 어떤 경쟁력이 있는데 하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페인 포인트들이 있었고 또 제시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많지만 저는 시간 관계상 4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축 비용과 개발 기간이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통일된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초기 방향성 설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프로젝트 리스크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딜러들이 DMS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 OEM과 딜러 간의 데이터가 단절돼서 정확한 ROI 산출이 어려웠습니다. 구축 비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고 개발 기간은 킥오프부터 안정화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되죠. 저희 i2max는 2017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총 7년 동안 11개의 DMS 프로젝트 경험을 누적해 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프로젝트당 1년씩 보통 소요됐었는데요. 2022년에 i2HDMS 솔루션을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출시하게 됩니다. 그 이후 2023년 현대자동차 태국, 필리핀, 기아자동차 태국, 그리고 고도화까지 프로젝트 총 4개를 2023년에 병렬로 진행하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고로 저희는 i2max에서 DMS 패키지를 출시하게 되고요. 1년씩 걸리던 프로젝트 기간을 5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축 비용 또한 40% 정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DMS를 구축하고 고도화를 반복하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OEM 측에선 딜러들의 업무 플로우를 강요할 수 없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초기 방향성 설계가 힘들고 그리고 프로젝트 리스크가 증가했는데요. 저희는 도소매, 정비, 재고관리 프로세스를 모두 표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표준화시켰다는 의미는 OEM과 딜러가 저희에게 유연하게 맞춤형 솔루션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죠. 그렇게 저희는 유연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한 솔루션으로 만들어졌고 이는 국가, 산업, 브랜드 상관없이 모두 통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DMS인데 딜러들이 잘 사용할까요? 논문에 따르면 딜러들이 사용하는 DMS의 실사용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적죠. 저는 개인적으로 페인포인트 3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딜러들의 사용자 만족도 저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족도가 저하된 이유는 복잡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교육 및 지원 부족, 그리고 비효율적인 워크플로우 등이 이유였습니다. 저희는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3가지 대폭 개선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UI UX를 개선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품 견적 화면인데요. 제품 견적 화면처럼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UX 경험을 제공하면서 업무 플로우를 조금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OEM과 딜러별로 이제 롤이 11개 정도 제공이 되는데요. 유저 매뉴얼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이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파워 유저들을 위한 트레이닝 세션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모바일 앱은 패키지에 포함된 특별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관련된 직원 모두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헬프데스크 오브젝트를 통해서 OEM과 딜러가 개발자에게 직접 기능을 수정, 추가, 삭제 요건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들을 모아서 연간 2회 릴리즈 케이던스로 업데이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번째, 판매 서비스 부품 CRM 모듈이 모두 파편화돼서 정확한 ROI 산출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든 모듈을 다 통합해서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OEM과 딜러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정확한 ROI 산출이 가능하고 또 이는 고객 만족도도 개선될 수 있겠죠. 이제 i2max DMS의 여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이 로고에 출력되는 기기는 의료기기로 한번 정해봤고요. 오늘 출연하는 고객은 조이로 정했습니다. 사이클을 보여드리면 이제 의료기기 박람회가 개최되면 조이가 의료기기 박람회에 방문해서 QR코드를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잠재 고객으로 확보가 되고 상된 예약을 해서 이제 기회 고객으로 전환이 됩니다. 설문을 하고 최근에 관심 있었던 의료기기에 대해서 제품 견적을 내게 됩니다. 제품 계약을 하고 출고 검사를 진행한 후에 제품을 인도시키면서 세일즈 모듈은 마무리가 됩니다. 조이가 샀던 초음파 기기에 하자가 생긴 경우 수리 견적을 문의하게 되고 매니저와 일정을 잡아서 테크니션들이 수리를 진행합니다. 완료되면 조이가 결제를 진행하겠죠. 서비스 모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파츠 부분에서는 부품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부품에 대한 견적을 내고 OEM이나 마테리얼 쪽으로 주문을 하게 됩니다. 또 딜러 재고로 전환을 시키고 분기별로 스텝들은 실사를 통해서 재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츠 트랜스퍼라는 기능을 통해서 딜러들끼리도 지점에서 부품을 이동시킬 수 있고요. 이 모든 과정은 CRM으로 관리가 됩니다. 모듈별로 자세히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일즈 모듈은 OEM은 딜러 제품 옵션 도매 가격 마스터를 등록하게 되는데요. 이때 CSV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등록하면 될 정도로 구현을 해둔 상태입니다. 딜러는 딜러 마스터를 받으면 영업사원을 등록시키고요. 그리고 제품이 부족한 경우에는 도매 견적을 내겠죠. 이 부분은 B2B 커머스랑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을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세일즈 매니저가 도매 주문을 하고 OEM 매니저가 도매 주문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재고 할당이 된 걸 세일즈 매니저가 보고 하자가 없는 경우에 재고를 전환시키겠죠. 그리고 OEM 매니저는 그걸 토대로 수요와 생산 관리를 하는데요. 여기서 도매 주문 처리에 대해서 제가 오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딜러들이 도매 주문을 온 걸 OEM이 확인하고 가격 세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할당하기, 공장 주문하기, 인보이스 결제, 배송 관리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객사에 ERP 시스템이 있는 경우 여기에 연동해서 자동화도 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재고 할당이 되면 딜러가 제품을 받고 지점 재고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조이가 박람회를 통해서 QR코드를 통해 본인의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된 조이의 정보는 오그에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 영업사원이 할당이 됩니다. 그럼 영업사원은 조이에게 어프로치하면서 상담 예약을 유도를 하겠죠. 최종적으로 조이가 상담을 하게 되면 리드가 오퍼튜니티로, 즉 잠재 고객에서 기회 고객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이가 관심이 있었던 초음파 기기에 대한 제품 견적을 내게 되는데요. 등장인물을 통해 다시 보여드리자면 조이가 세일즈 매니저가 제품 견적을 하면 조이가 원하는 내장, 외장 컬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장비 옵션을 선택을 하겠죠. 그렇게 가격 협상과 할부 금융이 마무리가 되면 조이가 컨펌하고 계약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품 견적에 대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이는 1개 이상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요. 이렇게 컨피규어 버튼을 누르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아래쪽에서는 프로덕트 토탈이라고 해서 디스카운트나 서차지 가격이 포함된 가격이 출력이 됩니다. 가격을 입력하면 프로덕트 토탈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이렇게 견적을 내고 나서는 할부 금융을 진행합니다. 할인을 선수금에서 할 건지 리스트 프라이스에서 할 건지에 따라서 월 할부 금액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차트 리뷰를 하면서 이제 은행사별 이자율을 출력시켜서 이자율 클릭만으로도 자동 견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현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조이가 승인을 하면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PDF 파일에서 조이가 사인을 하고 딜러들은 관리하겠죠. 그리고 저희 PDF 파일은 저희 오그에서는 총 6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측에서 산업별로, 국가별로 특화된 법률이 있는 경우 추가만 하면 되는 정도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계약 이후 인도 레코드가 생성이 되면 세일즈 모듈이 아닌 서비스 모듈에 조이의 제품을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서비스 매니저가 알림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스태프를 배정하라는 알림을 받게 되면 담당 매니저는 이렇게 하자가 없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게 됩니다. 하자가 없는 경우 인스펙션 컴플리트 버튼을 통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세일즈 모듈에 다시 돌아와서 스테이터스가 변경되고 다음 스텝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제품 인도가 되면 해당 제품은 소매 제품으로 관리되고 보증이 시작됩니다. OEM은 소매와 보증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리포트와 대시보드로도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세일즈 모듈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잠재 고객 확보부터 소매 완료까지 전체 프로세스 예측 관리, 그리고 마케팅 캠페인을 통한 ROI 산출까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서비스 모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딜러 마스터 그리고 공인 부품 마스터를 관리하게 되고 공인 부품 마스터를 기반으로 리콜 마스터를 생성합니다. 딜러는 역시나 서비스 사원을 등록시키고요. 이렇게 조이가 가진 제품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경우 정비 예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정비 예약부터 완료까지는 이런 프로세스를 타고 있습니다. 조이가 정비 예약을 하면 본인 제품을 인도시키고요. 그럼 서비스 매니저가 제품 확인해서 테크니션들을 할당하고 테크니션들은 수리를 진행합니다. 조이는 받고 이상 없는 경우 결제를 진행하죠. 정비 예약에 대한 오그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매니저와 일정을 조율해서 정비 예약을 잡습니다. 이렇게 정비 완료가 되면 조이의 제품을 인도시킨 날짜를 입력하고 정비 예약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제품 견적을 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품 견적의 레코드가 생성이 되면 담당 사원이 여기 아웃사이드 체크, 인사이드 체크를 통해서 해당 제품의 하자가 어떤 하자인지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품에는 언제든지 하자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 제품의 하자가 일반 수리인지 보증 기간에 해당하는 수리인지 리콜 수리인지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수리를 완료하고 견적을 완료하고 조이의 승인이 떨어지면 정비 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매니저가 테크니션들을 할당하고요. 그러면 테크니션들이 클럭 인아웃 기능을 통해서 실제 수리한 시간을 기록하게 됩니다. 클럭 인아웃 기능은 KPI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수리를 하다가 또 다른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재견적도 가능하고요. 제품이 인도가 되면 보증 클레임 시작되고 OEM은 보증 관리를 하겠죠. 세일즈 모듈과 마찬가지로 리포트와 대시보드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파츠 모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OEM은 딜러, 부품 가격 마스터를 관리하게 됩니다. 딜러들은 역시나 부품 직원들을 등록시키고요. 그리고 또 마테리얼 마스터라고 부품 같은 경우에는 딜러들이 자체적으로 가진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테리얼 마스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츠 모듈에서는 관련 직원들이 하는 업무가 총 3가지로 봐주시면 되는데 재고가 떨어진 경우에 도매 견적을 OEM에 하는 것, 그리고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 그리고 재고 실사를 통해서 재고 관리하는 이렇게 3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매 견적은 세일즈 모듈과 마찬가지로 B2B 커머스랑도 연계될 수 있고요. 등장인물을 통해 보여드리자면 보통은 파츠 스태프가 도매 주문을 하고 매니저가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OEM 매니저가 부품 할당을 하면 스태프가 확인을 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 지점 재고로 전환을 시키는데요. 여기서 파츠에 하자가 생겼다 하는 경우 파츠 클레임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교환이나 반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매 주문하는 과정을 OEM에 주문하는 걸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승인권자를 등록시키고 이제 레코드가 생성되면 라인 아이템들을 등록시켜야 되는데요. 부품의 양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찾는 방법, CSV 파일 업로드, 즐겨 찾는 부품 리스트, 이전에 주문했던 히스토리를 통해서 등록이 가능하게끔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텝이 등록을 하면 매니저에게 알림이 가요. 승인을 해달라고. 그러면 승인을 하면 스텝은 다시 제 알림을 받고 Send to OEM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OEM의 주문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이에게 부품을 한번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판매 레코드가 생성이 되면 똑같이 라인 아이템들을 등록을 시키고요. 조이에게 판매할. 그리고 조이가 결제를 진행하게 되면 판매 완료 처리가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판매하거나 도매 견적을 낼 때는 부품 인벤토리에 컨슘되거나 플러스되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파츠 스텝은 분기별로 재고 실사를 진행하면서 재고 관리를 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브랜치 매니저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 서비스 부품이 한데 모여서 CRM을 고객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간단한 수준의 CRM을 제공하고 있지만 고객사가 원하시는 경우 확장하고 싶은 경우 추가 개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EM 딜러 고객 순으로 도입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EM이 DMS를 도입하게 되면 데이터를 한 군데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보장되고요. 또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일즈포스 협력사이기 때문에 확장성도 확보되는데요. 확장성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현재 OEM 포탈, 딜러 포탈, 모바일 앱을 저희가 기본적인 패키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마케팅 클라우드 연동을 통해서 고객 세그먼트를 구분해서 파워풀한 마케팅을 하실 수도 있고 커머스 클라우드 연동을 통해서 고객에게 완제품이나 부품을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 콜센터 채널을 통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커스터머 사이트나 브랜드 사이트를 통해서 정비 예약을 쉽게 하거나 리드 수집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 커스텀 액션에 대한 기반도 마련해 두었는데요. 저희는 AI 커스텀 액션에 대한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고 시나리오 발굴 작업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계속 탑재해서 선보일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확보된 커스텀 액션은 2가지가 있습니다. 트랙터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커스텀 액션은 아인슈타인 리코멘데이션 빌더를 활용한 제품 추천입니다.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농장 정보나 재배 품종, 재배 규모, 가축 여부 등이 포함된 고객 정보가 등록이 되면 이미 학습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고객에게 가장 알맞은 상위 4개의 제품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미지는 조금 UI는 변경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품 추천을 위해서는 모델 학습도 시켜야 했는데요.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는 총 3가지였습니다. 참석자 데이터로는 퍼스널 어카운트를 사용했고 타겟 데이터로는 프로덕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가지의 데이터의 연결성 파악과 예측을 위해서 인터랙션 데이터로 에셋을 활용했습니다. 이 3가지 데이터의 연결성을 찾아서 4개의 제품을 추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오그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2번째 커스텀 액션은 아인슈타인 코파일럿의 그라운딩 프롬프트 기능을 통한 제품 운영 리포트 출력입니다. 요즘에는 자동차나 트랙터에 텔레매틱스 기능이 포함돼서 출시가 되는데요. 이렇게 제품 사용 정보와 고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활용해서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제품 운영 방안이 담긴 레포트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저희는 데이터를 2가지를 통합해야 되는데요. 커스터머 데이터와 텔레매틱스 데이터를 통합해서 그라운딩에 활용합니다. 그라운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를 제출해야 되는데 프롬프트를 제출하기 위해선 저희는 아인슈타인 템플릿을 사용했습니다. 이 2가지 액션 이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까지 계속 탑재해서 선보일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도입 효과로 돌아와서 딜러의 도입 효과는 업셀링, 크로스셀링을 통한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고 OEM이 확보했던 리드나 판매 전략을 통해서 판매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련해둔 간편한 UI, UX와 업무 플로우로 업무 효율과 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또 OEM과 딜러가 사용하는 콜센터 에스컬레이션 같은 기능을 통해서 고객 만족도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고객의 도입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지점별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딜러에 대한 신뢰도가 강화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대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신속한 고객 응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만들어둔 커스터머 포탈 같은 애드온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접근이 가능하고 또 고객에게 맞춤 판매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나은 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개발 계획과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2GP 패키지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는 ISV 패키지 출시할 예정이고요. 현재 딜러 포탈과 모바일 포탈의 UI, UX를 더욱더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포탈 또한 개발하고 있고요. 내년 여름에는 CRM 고도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케팅 클라우드, 서비스 컨설팅 챗, 그리고 메시지 채널, 태블로 등을 기본적으로 연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겨울에는 여러 법인들이 하나의 오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세일즈포스의 기본 라이센스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DMS를 위한 라이센스 구매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영업을 통해서 별도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연을 마무리하면서 강점 3가지로 압축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표준 프로세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과 기간도 대폭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구축 이후에도 연간 2회 업데이트를 제공하면서 릴리즈 케이전스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구축한 DMS는 판매나 서비스망을 가진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DMS를 구축하고 이제 개발을 하면서 저도 다른 시스템을 기획하고 개발을 해봤지만 DMS라는 시스템이 정말 많은 기능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롤에 수많은 승인 프로세스 그리고 많은 변수들에 대응해야만 하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야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드리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지만 저희 데모 오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DMS 시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강연 평가도 기다리고 있고요. 나가실 때 저희 사은품 잊지 말고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